자, 두 분도 함께 하는데요. 뭐 출연자는 별 변동은 없는데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네. 자, MBN골드 김명민 매니저가 이쪽에 계시고, 그다음에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의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너무 어색해요. 몇 년 동안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니까 마치 다른 스튜디오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적응하세요. 네, 적응을 빨리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또 새롭게 빨리빨리 이제 전략들을 가야 되니까 김명민 매니저의 전략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폰 14. 네, 그래도 아이폰인데 그래서 네. 저점 배수 전략이라는데 내용을 좀 파악해 봐야 되겠네요. 지난주 우리 시장을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의 가격만의 시도. 사실 뭐 이게 뭐 추세적인 상승이니 뭐 기류의 변화니라는 거 이제 섣불리 판단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워낙 뭐 지난주에 이 성장주 기술주 섹터 쪽이 강한 이제 가격 반등에 이제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이제 조금 호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중에서도 워낙 좀 상반기 때 좀 부진했던 섹터가 IT 이제 세트, 소위 말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 이쪽이었잖아요. 실제로 삼성전자나 LG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면 가전 부분 특히 이제 TV가 아무래도 코로나19 특수 때문에 워낙 이제 작년, 재작년에 높은 판매량을 이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고 효과로 인해서 TV 판매량이 조금 저조했고 상반기 때 이제 스마트폰 특히나 이제 중국의 셧다운이 거의 뭐 치명적이었죠. 뭐 삼성전자도 갤럭시 S22가 흥행에 좀 참패를 또 했고 중국의 이제 오포, 비보 같은 이런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출하량도 현저하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상반기는 좀 IT 세트 업체들의 이제 부진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반기도 뭐 마찬가지 상황일 것 같아요. 좀 전에 앵커님께서 뭐 글로벌 이제 경기 상황이라든지 각종 지표들 정확하게 뭐 브리핑을 잘 해주셨지만 하반기 때 이제 결국은 또 수요 둔화 우려가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를 보면 경기가 여전히 좀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좀 탄탄하다라는 이제 의견에 좀 힘이 실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또 뭐 7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F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할 확률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뭐 분위기가 일각에서는 나타나고 있거든요. 100bp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조금 어바운 것 같고. 맞아요. 100bp 얘기가 없어진 것만 해도 그나마 저는 좀 다행이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물가를 좀 들거든요. 잡아라. 응? 100bp가 있었어요? 100bp 얘기가 있었어요. 100bp가 거의 뭐 한 15% 정도 이제 확률이 있었는데. 그 얘기했잖아요. 0.75%포인트, 75베이시스 포인트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면은 100bp는 이제 몬스터 스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확한 경제 용어는 아닌데 그만큼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거죠. 네. 이번 주에 CPI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예상치가 거의 9% 언저리입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이제 5월 달에 8.6였던 것 같고 이번에 예상이 8.8. 네. 그래서 9%만 안 넘으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6월 말 7월 초로 넘어오면서 어쨌든 지난 주말에는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각종 이제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6월 달에 이제 물가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승률은 조금 둔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이제 우세한 이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얼마나 빠르게 극복을 하느냐. 그게 하반기에 또 증시 하나의 또 모멘텀이 좀 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우리가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 실적이 모든 기업들이 다 좋을 때는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될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분위기고 안 좋다 그럴 때는 그냥 실적이 딱 좋은 종목들은 눈에 띄게 딱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폰 14가 지금 9월 말에 이제 출시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때는 거의 경쟁작이 없어요. 삼성전자도 뭐 하이엔드 스마트폰, 프리미엄 폰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3분기 때 이제 폴더블 폰 출시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경쟁작이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아이폰 이제 출하량 전망치가 전작인 아이폰 13이 아이폰 시리즈 중에 역대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아이폰 13에 비해서도 10% 넘게 지금 출하량이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래요? 물론 이제 이 대기 수요가 정말 진짜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그래서 타이틀을 그래도 아이폰인데 이 아이폰 대기하고 있는 수요 사실 중국이 셧다운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아이폰 사려고 정말 줄을 정말 길게 쓸 것 같거든요. 네. 특히 출시가 계속 지연되면서 언제 나오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폰의 뭐 스펙이 아주 좋아지진 않았지만 많은 이제 기다림 끝에 이제 출시되는 신작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고가 아이폰에 대한 수요는 중국 셧다운이라든지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관련된 우려에서 크게 영향을 좀 받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이폰 출시와 맞물려서 3분기 때 실적이 좀 강하게 좀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조금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이폰 14와 관련된 종목들 저가 매수 전략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고요. 선제적인 기대감에 대한 대응 이렇게. 맞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아이폰 수혜주 하면 LG 이노텍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LG 이노텍이 가장 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LG 이노텍은 심지어 2분기 때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거고 3분기 때도 실적이 대단히 좀 좋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매크로 경제 상황에 대한 어떤 우려,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침체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LG 에너텍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BH가 가장 많이 또 이름이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네. FPCB, 삼성전기가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스마트폰 기판 쪽에서 철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애플은 거의 BH가 독점적으로 뭐 RFPCB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를 예상한다면 역시나 BH도 2분기, 3분기 때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좀 기록이 좀 될 걸로 기대가 좀 되고 있고 같은 이제 그 IT 세트 기업들 중에 이제 자화전자가 있잖아요. 자화전자가 사실 아이폰 14부터는 실질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14 이후 모델부터 이제 수혜를 좀 받을 걸로 예상은 좀 되는데 어쨌든 관련된 수혜주로 좀 묶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자화전자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좀 의외의 종목이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주가가 진짜 지난 1년 동안에 너무 좀 많은 침체를 좀 겪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도 넘게 지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 덕산 네오룩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OLED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소재들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인데 OLED 업황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OLED 이제 주요 패널들을 공급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도 역시나 애플 쪽으로 이제 핵심 소재들을 공급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덕산 네오룩스도 아이폰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관련된 종목들 분류를 좀 해드리고 탑픽 종목은 오늘 좀 가장 신선한 종목 덕산 네오룩스를 탑픽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 외 나머지 종목들 BH라든지 LG 이노텍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아이폰 14 효과 덕분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방어적으로 나름대로 좀 살아 있었던 종목이고 덕산 네오룩스는 완전히 이제 주가가 조금 밀려 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31,500원 정도 이제 접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소위 말해서 바텀 피싱 저가 매수 전략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끼어들 데가 없어가지고 쭉 듣고 있었는데 정혜민 차장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저런 개인적인 늘 이제 애플 뭐 저도 이제 애플 관련된 종목들을 좋아합니다만 네. 늘 이제 드는 의문이 그냥 지금 애플도 많이 빠졌는데 그냥 해외 주식으로 애플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 있거든요. 애플도 제 기억에는 180불 찍고 지금 120불, 130불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하락폭은 저것들보다는 좀 적지만 그거를 그렇게 좀 달러 좀 내려왔을 때 1,200원대 좀 내려왔을 때 겸사겸사 애플을 공략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저도 당연하죠. 네, 네. 저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는 국면에서 보면 대장주가 뭐냐? 대장주를 네. 먼저 좀 선취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애플을 공략해야죠. 그리고 애플 주가 뭐 차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당 가격 자체가 이제 130달러까지 떨어져 129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이제 지난 금요일 종가가 이제 147달러니까 바닥에서 한 13, 14% 반등이 들어온 걸 보면 뭐 삼성전자의 거의 2배 가까운 반등 강도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좀 빠르게 좀 올라왔고 이렇게 이제 먼저 반등이 좀 들어오는 이유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폰 14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건 이제 그동안의 아이폰 11, 12, 13 시리즈가 출시될 때마다 항상 이렇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스펙은 똑같은데 왜 가격만 자꾸 올리느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을 막상 이제 보면 역대급의 판매량을 기록했거든요. 그게 저는
아이폰 고객들의 어떤 로열티, 충성도가 워낙 좀 높고 그리고 이 프리미엄 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뭐 63% 정도 되니까 거의 압도적인 비중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 어떤 시장 어떤 지배력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폰 14가 이제 출시될 즈음 되면 애플 주가는 또 한 160달러, 165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장님이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저도 이제 뭐 선호도 측면에서는 애플을 가장 먼저 사는 게 당연히 애플 수혜주를 찾는 거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미국 주식을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애플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 중에 아이폰 수혜주를 조금 찾는다라고 하면 뭐 덕산 네오룩스나 LG 이노텍 BH 이런 종목들을 이제 조금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를 좀 해놓으면 어떨까 이런 전략입니다. 글쎄요. 저도 아이폰을 쓰지만 13을 쓰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바꿀 생각 없으신가요? 없어요. 네. 이게 폼팩터의 변화가 뭐 센세이션하거나 뭐 이런 거의 바뀌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뭐 접어버리든지 뭔가 맞습니다. 이렇게 익숙하거나 여기 감아버리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렇고 익숙한 게 이게 충성도라기보다는 익숙함을 안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네.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건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품 업체들도 조달 비용이나 이 코스트가 올라갔을 텐데 과연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은 좀 생겨서. 맞습니다. 특히 이제 OLED 관련된 종목들이 방금 딱 말씀해 주신 그 이슈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거고.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나 기판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G 이노텍도 거의 뭐 애플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기판 쪽도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아이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거기에 따른 이제 약간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신제품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네, 덕산 네오룩스를 이제 아이폰 14와 관련해서 김현미 매니저는 오늘 하나의 그 섹터 전략으로 네. 정해 주셨고 정경민 차장은 뭘 보실 건지 한번 또 화면 볼까요? 세간에 또 많이 궁금들 하시는 중소형 2차 전지 물리가구하고 산다면 이건 무슨 얘기죠? 공포스러운 얘기인데 네.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래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하여튼 최대한 현금을 만들어야 간다는 그런 논리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고 하지만 현금을 만들고 일주일을 못 버팁니다. 꼭 네. 뭘 삽니다. 그렇죠. 최근 들어 또 주가가 이제 2,300선 밑에서 슬쩍 이렇게 올라오면 현금이 썩을 것만 같죠. 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손을 묶어놔도 그거 끈 자르고도 그 네. 매수를 할 것 같아서 그렇게라도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지금 스티브 연 분이 네. 스티브 이언 배우 아닌가요? 스티브 이언?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배우신데? 실시간 채팅에 이제 댓글도 많이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저런 분들 이제 쿠폰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라고 이제 한 번 더 멘트 드리고 계속 갑시다.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각오가 있으시다면 정말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손 놓고 있느니 뭐 뭐래도 좀 반등 단 몇 %라도 좀 만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저는 이 중소형 2차 전지 소재 쪽이 어떨까라는 좀 이렇게 쉬운 논리입니다. 뭐 복잡한 네. 논리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이제 시나리오는 어쨌든 지금 있는 지수대의 저점의 신뢰를 좀 높이면서 요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는 이제 그런 종목장. 요게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뭐라도 늘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제 주식의 비중 조절이 아닌 주식의 종목 교체로서 어려운 시기를 이제 나가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현금을 만들지 나는 죽어도 내 계좌에 현금 있는 거 못 본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곳에서는 다시 뭐 신용이나 아니면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뭔가 좀 반등장에 뭐래도 하고 싶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역시 이제 이쪽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소재 하지만 조금 작은 쪽에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제 중장기적으로 뭐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보장된 이제 시장과 산업의 성장이다 보니까 2차 전지와 이제 뭐 하나 더 한다면 좀 바이오인데 바이오는 이제 아예 실적이 없는 이제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 각각 개별성이 조금 더 심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 비해서는 어쨌든 국내 셀 업체들이 강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소재는 그래도 좀 시장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뭐 가벼운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의 전반적인 강세가 나올 때, 그러니까 뭐
우리 뭐 LNF를 비롯해서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정말 이렇게 대세적인 상승으로 갈 때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일단 좀 세분화돼요. 이게 이제 고평가가 됐느냐, 저평가됐느냐, 멀티플이 얼마느냐, 뭐 저런 얘기 나죠. 양극재냐, 음극재냐, 막 전해질이냐, 첨가제냐, 뭐 이러고 뭐 이걸 비교해서 이게 비싸다, 뭐 덜 비싸다 이런데 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그걸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수치적으로 너무 구체화돼서 계산이 딱 설 수 있는 좀 대형 소재 쪽보다는 다소간 좀 애매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만 막연하게나마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증설도 끝내놨다. 뭐 이런 이런 이제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그 약간의 애매함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상승력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좀 매매에 있어서 뭐 브로커로서의 어떤 접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2차전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그렇죠. 안에서 더 살아가네. 뭐 어떤 기업? 네.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 이제 뭐 이렇게 조단위에 이제 너무 큰 종목 말고 저는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 재료를 좀 보고 싶어요. 네. 좀 밑으로 세컨더리로 내려왔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양극재 너무 이제 뭐 물론 양극재가 가장 중심이 되고 이제 향후에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커져나갈 거에는 뭐 누구도 이제 의심은 없는 부분입니다만 주가의 여력과 어떤 탄력 반등의 탄력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미들급 쪽에서 최근에 좀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수급도 이쪽 종목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또 이 물론 이제 셀업체가 가고 그다음에 뭐 이런 소재가 가고 이런 좀 분위기에서 이 실적 시즌을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딱딱 찍혀 나오면은 계산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다음 분기에는 얼마 벌 거고 그러면 적정 멀티플은 얼마인데 시장 상황이 이렇게 되니 디스카운트를 하고 뭐 이런 거에서 약간 비껴날 수 있는 이제 미들급 중견 중소 쪽 소재가 조금 더 어울리는 이제 이런 반등 국면에서는 조금 더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논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느 섹터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 뭐 양극재냐 음극재냐 첨가제냐 뭐 전해질이냐 요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이제 이 시장 심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코스모 신소재랑 대주전자 재료 이쪽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접근 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매니저 생각은 네. 어때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확실히 이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또 이익 모멘텀은 분명히 저는 강해질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걱정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투자 철회는 아니고 재검토죠 네. 아직까지는. 요런 축소? 이렇게 네, 요런 게 또 불거지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불안감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런 부분은 저는 양극재 쪽에서 녹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형 양극재 쪽, LNF, 뭐 에코프로는 뭐 에코프로 쪽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그런 심리는 오히려 큰 종목 쪽에서 좀 많이 녹여내고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이런 작은 종목들 뭐 이렇게 큰 뭐 몇 조 단위로 가지 않는 이제 그런 시가총액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나 어떤 반등 탄력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은 증설을 맞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비용적인 부분도 좀 선반영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약간 큰 종목들보다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상황에서 뭐라도 하시겠다라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 접근이 좀 어떨까라고 좀 제안을 드리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자, 초반에 이제 전략은 섹터 쪽으로 뭐 김영민 매니저는 아이폰 14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 내용 정리해 주셔서 관련 기업. 그다음에 정경민 차장은 2차 전지 중소형주 쪽으로 해서 오늘 전략 추격 저점 매수에 대한 전략은 둘 다 저점 매수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덕산 네오룩스하고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이렇게 됐네요.